네, 거꾸로 수업 8번째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독립협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독립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8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네, 독립협회 설립 목적과 활동들을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8가지 키워드인데요. 독립협회를 만든 서재필을 시작으로 해서 아관파천, 독립신문, 독립문, 만민공동회, 국민참정권운동, 그리고 헌의육조와 황국협회를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서재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서재필은 어려서 과거 시험에 합격했던 당시 굉장한 수재였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등과 교류하면서 나중에 갑신정변에도 참여하게 되는데요.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자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학위를 따고 의사로 활동하다가 박영효 등의 권유로 귀국해서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설립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서재필은 굉장히 장수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나중에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그런 활동들도 했습니다. 서재필에 대해서는요, 그 서재필을 소개한 간단한 영상이 하나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성한 민중이 시대를 이끌어간다고 믿었던 시대의 선구자 서재필. 그의 걸음걸음이 전남 보성 땅에 남아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아관파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갑오개혁 때도 갑오개혁을 배우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고종이 을미사변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지금 남아있는 러시아 공사관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당시 러시아 공사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관파천 이후의 상황이었는데요. 아관파천으로 이제 고종은
러시아에게 여러 가지 이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뭐 두만간 삼림 체벌권과 같은 그러한 이권들을 넘겨주게 되는데요. 문제는 러시아에게만 이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조선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 중에 이 최국 대우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 조항에 의거해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등에게도 러시아에게 준 이권에 상응하는 그러한 이권들을 넘겨줘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간파천 이후 그 지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이권들이 다른 열강들에게 넘어간 것을 볼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경제 상황이 서재필이 귀국을 해서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를 만드는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 독립신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서재필이 귀국해서 이제 만든 한국 최초의 민간 발행신문이고요. 한글판, 영문판을 함께 발행을 했습니다. 당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한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들을 알리고 아직은 무지했던 민중들을 깨우치기 위한, 민중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신문이 바로 이 독립신문이었습니다.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발행함과 동시에 바로 이 독립문을 건립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자주 독립 의지가 바로 이 독립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독립문이 있던 자리에는요, 이 영은문이라고 하는 문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것은 청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청의 사신을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이 문을 허물고 이제 바로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라고 하는 의지를 내보이기 위해서 바로 독립문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독립협회가 했던 가장 대표적인 활동, 바로 다섯 번째 키워드, 만민공동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민공동회는요, 민중이 참여한 일종의 민중 집회이자 민중 토론회라고 보면 되고요. 각계각층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렇게 오른쪽에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정부 대신들도 참여하는 식으로 발전을 하는데요. 이러한 정부 대신들, 관료들이 참여했다라고 해서 이때는 만민공동회가 아니라 관민공동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독립협회가 독립신문을 통해서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했던 대표적인 운동인 국민참정권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에 보이는 독립신문 안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바로 직접 선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간도와 연해주 등지의 한인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고 있음을 소개하고 국내에서도 지방관을 직접 국민이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독립협회는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 헌의육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헌의육조는요, 그 만민공동회에서 관료가 참여한 관민공동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크게 6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두 번째 조항입니다. 여기에는요, 바로 근대적 의회를 설립하겠다. 근대적 의회를 통해서 정치를 실시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립협회가 한편으로는 국민 참정권 운동을 통해서 민중들을 각성시키고요. 또 한편으로는 관료들과 이제 연결되어서 헌의육조를 발표함으로써 직접적인 정치 개혁을 실시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그런 활동들을 이 헌의육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황국협회입니다. 이 황국협회는요, 독립협회의 해상과도 관련이 깊은 단체입니다. 당시에 보부상들을 중심으로 이제 조합된 단체였는데요. 이 보수 세력이 독립협회를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라고 모함을 하자
이 공화정이라는 건 결국엔 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자 고종이 이 보부상들의 조합인 황국협회를 동원을 해서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8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독립협회의 설립과 활동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독립협회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독립협회는요, 갑신정변 갑오개혁과는 달리 민중의 기반을 둔 근대화 운동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독립협회의 가장 큰 의의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한계는요, 주로 러시아만 배척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제국주의 열강, 예를 들면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그 침략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고 러시아만 배척했다라는 점이 독립협회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독립협회에 대해서 8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8가지 키워드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독립협회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하나만 적고 그 이유도 함께 적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음 차시에는요,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